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 구리에 입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매매물건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경기도 구리에 입지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 118994번입니다. 우리 이제 예독자 여러분께서 말이죠, 호텔 황제가 이렇게 물건 번호를 제시해 드리는 거는요, 본 물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물건 번호만 체크하셔서 호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호텔 황제가 본 물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물건 번호 하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6년 6월 10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보시면 우리 한번 도면을 본다라고 하고 도면을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여기 7층인가요? 여기 지하층이고요. 지상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층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숙소가 있거든요. 숙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숙소가 한 8평 정도 됩니다. 8평.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여기에서 이제 숙식을 하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지하층 1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층은 카운터와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이 되어 있겠죠? 주차장 되어 있고, 객실이 몇 개입니까? 객실이 30개죠? 그러면 각 객층에 2, 3, 4, 5, 6층에 5개층이죠? 5개층에 6객실씩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층에 6객실, 이렇게 해서 6층에 6객실, 6객실 이렇게 해서 총 5개 층에 6객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층에 우리가 단면도를 한번 볼까요? 2층의 단면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복도가 있죠? 복도가 있고, 이쪽에 주계단. 이쪽에 이제 비상계단이 있다라고 한번 봅시다. 비상계단.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객실이 이렇게 3개씩 이렇게 201호, 202호, 203호, 205호, 206호, 207호 이런 구조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한 층에 객실이 6개. 그래서 5개층의 객실이 이루어져 있고 총 객실 수는 30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 103평이고요. 연면적 371평입니다. 현재 매가 34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30 중이시죠. 현재 용자는 15억이 있는데요. 최대 용자가 좀 중요합니다. 최대 용자가 1억입니다. 감정가가 상당히 잘 나와서 말이죠. 최대 융자가 거의 이제 매가에 이제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약 3억의 차이가 이렇게 나죠. 3억의 차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과 현재 소유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34억을 우리가 일정 부분 조정을 해서 만약에 32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최대 용자는 29억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인수가는 3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월 매출은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보니까 2,500만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객실수 30개, 주차 일부 가능하시고요. 일반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고요. 한 평당 1,335만 5,371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구리에 입지한 매매물건 현황입니다.
본 물건은 우리가 가장 큰 타이틀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은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요건에 좀 충족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용 승인일부터 보시면 사용 승인일 1996년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 하자는 없는지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대지 면적 103평이니까 우리가 주차 대수는 한 10대 정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면적 371평인데 객실수 30개입니다. 우리 대지 면적부터 한번 호텔 황제가 여러분께서 임장을 안 가보시고요. 호텔 황제가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도 우리가 임장을 가본 것처럼 효과를 볼 수 있는 팁을 좀 드린 게 있는데요. 주차 대수부터 한번 볼까요? 주차 대수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주차 대수는 일반적으로 대지 면적의 10% 하면은 주차 대수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의 90% 이상은 확실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지하층이 만약에 주차장이다, 지하층이 주차장이다 그러면 지상 1층과 지하층이 주차장이 되겠죠.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는 기계식으로 되어 있다면 지하도 열대가 가능하겠죠, 여러분. 근데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 내리막길이 있다, 오르막길이 있다 그러면 그 면적만큼 빠지기 때문에 지하의 주차 대수가 한 6대 정도, 7대 정도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지 면적 곱하기 10% 하면은 1층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10대 정도 가능하다. 여기서 10대는 주차 라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 라인을. 땅이 있는데요. 이쪽에 입구입니다. 입구. 이쪽에 이제, 호텔, 건물이 이렇게 있죠? 건물이. 그러면 이쪽에 주차가 10대가 만약에 가능하면, 하나, 둘, 셋, 넷, 5대.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5대 이렇게 라인이 10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대를 파킹해서 더 이상 주차할 공간이 없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또 지금 이중 주차를 또 이렇게 하게 되죠. 이중 주차 이렇게 해서 한 10대 이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실 평수 객실 평수는 우리가 어떻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객실 평수는 우리가 현장에 안 가보더라도 본 물건의 객실 평수가 일반적이구나, 좀 좁겠구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넓은 객실 평수를 보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요령이 있는데요. 이 꿀팁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객실 평수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연면적을 보고 이제 결정하는 건데 연면적 해당 물건처럼 연면적이 앞에 300자가 들어와 있죠. 300 땡땡 몇 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객실수도 앞에 어떻게 되어 있죠? 객실수도 30 몇 개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3자, 3자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객실에 대한 평수가 일반적이다. 크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일반적이다. 왜? 앞에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연면적이 말이죠. 여기가 만약에 400 땡땡 평입니다. 해당 물건이. 그리고 해당 물건처럼 객실이 30 몇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면적 숫자가 100 단위로 한번 앞서가 있죠. 그러면 어떻다? 일반적인 객실이 평수가 상대적으로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이제 연면적이 200 땡땡입니다. 200 땡땡인데 객실수가 해당 물건처럼 30 몇 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 오히려 연면적 앞에 숫자가 객실수 앞에 숫자보다 적은 숫자가 나왔을 때에는 이거는 무조건
객실 평수가 일반 모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객실 평수가 좀 적다. 그러면 객실이 좁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유치원했을 때 사용 승인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 승인일이 이게 이제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용도 지역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가깝게 신축한 호텔이나 모텔일수록 연면적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연면적이 높다는 거는 객실 평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멀리 갈수록 이때에는 만약에 이 시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규제가 현재 시점보다는 강화가 된 시점이고요. 현재 시점은 과거에 비한다면 완화가 된 시점이거든요. 규제가 강화당하는 것은 연면적이 어떻다? 적다. 연면적이 적다는 것은 객실 평수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가까이 형성되어 있는 호텔이나 모텔이 객실 평수는 더 높다. 이렇게 조금 거시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미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께서 호텔 황제한테 브리핑을 받으시면서도 현장에 안 가본 상태에서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께서 이제 컴퓨터로 객실 그림을 좀 보시죠. 노드맵으로 보시는 경우도 있겠고, 객실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화면상으로 그림을 보게 되면은 본 객실이 이게 시설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평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게 3차원 공간으로 입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평수가 넓구나 좁구나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호텔 황제의 이 꿀팁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객실 사진을 컴퓨터상으로 보시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시설은 이렇고 객실이 이러이러한 구조라서 좀 좁겠구나. 평균치구나, 그 이상이구나 이렇게 여러분께서 유추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요건이 필요한 거는요, 융자가 잘 나와야 되겠죠. 융자가 왜 융자가 잘 나와야 됩니까? 융자가 잘 나와야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자하시고 또한 리모델링 투자 비용을 여러분께서 많이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융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 매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월 매출이 상당히 적게 나온 상태에서 매출을 많이 끌어올리려면은 그만큼 좀 버겁겠죠. 아무리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더라도요. 그래서 월 매출이 호텔처럼 2,500만 원 최소한 2,500만 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호텔 황제가 봤을 때는 현재 소유자께서 말이죠. 리모델링할 시점을 좀 많이 놓치셨어요. 해당 상권을 여러분께서 가보시면 여기가 이제 먹자, 유흥, 밀집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텔이 많이 입지되어 있는데 이 정도 규모라면은 월 매출이 그 입지 조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는 다를 수는 있는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월 매출이 4천만 원 미만으로 하락을 했을 때 리모델링을 해야 될 적정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호텔 황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2,500까지 하락을 했을 때는 리모델링할 타이밍을 많이 놓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타이밍을 많이 시기를 많이 놓친 물건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매가를 많이 받을 수가 없겠죠.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가격을 많이 주장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타이밍을 많이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물건이 타 물건에 비해서요, 매가 자체가 시장 가격보다는 이렇게 이하로 나와 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유추해낼 수 있을 줄 아셔야 되고요.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월 매출이 2,500이 나온 물건을 내가 얼마까지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지 여러분께서 그런 것도 한번 유추해 내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객실수도 중요하죠. 네, 객실수. 객실수도 해당 물건 같은 경우 30개인데요. 리모델링을 할 물건은 객실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물건은 객실수 30개, 약간의 좀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요건에는 부합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차 대수, 대지 면적이 103평이기 때문에 10대, 최하 10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용도지역,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공시지가 역시 리모델링 요건에는 부합한다. 일반 상업지역, 공시지가 한 평당 1,300만원 이상 호가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본 물건은 소유자께서 말이죠. 아주 꽤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취득한 시점을 한번 보시면 1995년 6월 2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시고요. 네. 내용은 사용 승인일이 1996년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토지를 취득한 거죠. 네, 토지를 취득해서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신축 모텔을 건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이용자 31억까지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모텔 먹자 유흥 밀집 상권이다. 구리에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해당 상권 위에는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상권인데요. 구리 내에서는 아주 유명한 상권입니다. 그 상권 내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물건의 또 하나 또 장점이요. 편도 2차선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죠?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1차선, 2차선 이렇게 차선에 대로변에 이렇게 모텔이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로변에 입지한 모텔의 장단점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쪽에 진입로가 한번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진입로가 있다. 진입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해당 물건이고요. A 모텔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고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모텔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우리가 B 모텔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 이제 A 모텔의 이제 장점과 단점, B 모텔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볼 건데요. A 모텔의 장점은 이렇게 대로변에 노출되어 있죠. 노출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숙박에 대한 장점이 높다. 단골 손님이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큰 대로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유인성이 유리해서 조금 숙박면에서는 유리하다. 대실은 어떻다? 대실은 대부분 이제 낮에 이제 입실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밤보다는. 그러면 대로변에서 이게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돼서 대실 같은 경우는 A 모텔보다는 B 모텔을 선호하는 고객님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B 모텔 같은 경우는요. 장점이 대실이 받는데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불리하고 유인성이 불리하기 때문에 숙박 손님을 받기에는 A 모텔보다는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 더 보시면 이제 A 모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가 상승,
지가 상승, 향후 지가 상승에 더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대류변에 입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B 모텔은 A 모텔에 비해서 지가 상승면에 대해서는 A 모텔에 대해서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A 모텔이 좋다 아니면 뭐 B 모텔이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분께서 원하는 입지 조건이 어느 모텔이냐가 중요한 거지. A 모텔이 좋다, B 모텔이 뭐 나쁘다, B 모텔이 좋다, A 모텔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초보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세상에 물건이 딱 모텔이 2개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 시점이 왔는데 그러면 어느 모텔을 취득을 해야 되냐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보실 때 나는 숙박 손님을 잘 받을 자신이 있다. 숙박 손님을 잘 받을 자신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B 모텔을 취득하셔야 되겠죠. 왜? B 모텔은 A 모텔에 비해서 어차피 대실은 많이 오시니까 숙박에 취약하니까 숙박 손님을 잘 받을 수 있는 고객님께서는 B 모텔을 취득하시고요. A 모텔은 어떻습니까? A 모텔은 A 모텔 같은 경우는 B 모텔에 대해서 숙박에 대한 장점이 강하고 대실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크죠. 그러면 나는 대실을 좀 잘 받을 자신이 있다. 낮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나는 인상도 더 좋고 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A 모텔을 취득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조건에 어떠한 모텔이, 어떠한 호텔이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모텔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는데요. 리모델링. 융자가 잘 나오기 때문에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자기 자본이 3억이 이제 소유가 되고요. 리모델링 비용은요. 리모델링 비용은 호텔 황제가 봤을 때 약 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7억. 5억 가지고는 조금 여러분 애매합니다. 한 7억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인근에 또 경쟁업소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 요인, 지역적 요인, 전체적인 요인을 분석했을 때 호텔 황제가 내린 결론은 7억 이상 투자하시면 더 좋고요. 최소한 7억 정도는 투자를 하셔서 전체 리모델링을 추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 리모델링을 투자했을 때 현재 월 매출이 2,500인데요. 7억을 투자하시면 해당 상권 같은 경우 월 매출 7,500만 원까지는 우리가 매출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오픈 날입니다. 오늘 딱 오픈 날인데 첫 달부터 7,500 나올까요? 첫 달부터는 7,500이 안 나오겠죠. 7,500이 예상이 되면 첫 달에는 매출이 4,500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는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한 3개월 동안 최소한 3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하셔서 매출을 7,500까지 우리가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요, 전체 리모델링을 했을 때 말이죠. 월 매출의 추이를 잠깐 한번 볼까요? 기간 월 매출 호텔 황제가 월 매출 7,500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정점입니다. 정점 7,5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끌어올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7,500만 원. 그럼 부분 리모델링이 아니고 7억씩 투자하셔서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한 물건이라면 리모델링 완료 시점 있죠. 여기 오픈날입니다. 이 오픈날부터 과연 얼마의 소요 기간을 들여서 정점을 7,500까지 끌어올려야 되느냐
이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소요기간. 네. 이 소요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네. 회수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소요기간이 길면 길수록 불리합니다. 또한 소요기간이 더 걸린다고 해서 7,500을 우리가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 기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호텔 황제가 운영을 한다면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4개월에서 5개월. 네. 이때 정점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5개월이 오버가 됐다. 초과가 됐다. 네. 여기 만약에 6개월이라고 하면 6개월째라고 한번 볼까요? 네. 6개월째 도달을 했을 때 월 매출이 6,500밖에 안 나왔다. 그럼 7, 8, 9, 10개월째 됐을 때 7,500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소요기간, 이제 상권이나 조건이나 여러 가지 어떤 요인에 따라서 이 소요기간이 다를 수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소요기간은요, 본인의 영업입니다. 본인의 영업 노하우. 우리 이제 창업자 여러분께서 얼마나 영업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소요 기간에 대해서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지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물론 뭐 조금씩 영향은 받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어떠한 영업력을 가지고 운영하느냐. 네, 이 차이가 바로 이 기간에 지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제시를 하거든요. 미치고요. 그래서 호텔 황제가 왔을 때는 4개월에서 최대 5개월 이내에 3개월이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4개월에서 5개월의 소요 기간 동안 안에는 이렇게 정점을 반드시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 수익률과 이자 지급액 한번 살펴볼까요? 네. 최대 융자 우리가 이제 31억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다 가정을 했을 때요. 네. 이자 지급액 31억이면은요. 네. 이 31억은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호텔 황제가 금융권에 의뢰를 해서요. 감정을 넣어서 본 물건을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느냐라고 호텔 황제가 의뢰를 했을 때 34억의 매매가 된다면 31억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응답이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31억에 대해서 이자율은요 4.5%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이자가 1억 3,905만 원이네요. 네. 한 달에 이자 부담금이요 1,162만 원입니다. 1,162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대 수익률 중요하죠?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왜 중요합니까? 리모델링을 한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예측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물건 같은 경우 본인이 취득해서 리모델링을 한 물건은 기대 수익률을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오프는 시점부터 기간도 상당히 우리가 측정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 더욱더 취득하기 전에 이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 자본 3억 투자하시고 리모델링 비용 7억 투자하시면 총 자기 자본 10억 이렇게 투자하시죠. 월 매출 7,500만 원 중에서요 2,300만 원의 매달 순수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27.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6%. 여기서 2,300만 원은요. 정점 7,500을 올릴 때까지 그 소요 기간에 대한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리스크까지 감안해서 순수익을 호텔 황제가 평가한 겁니다. 그러면 이 2,300만 원은 굉장히 보수적인 순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7.6% 여기에서 누리는 거는 오토로 운영시입니다. 오토 운영시. 가능한 수익률이고요. 오토로 운영한다면 과연 직원을 몇 명 고용해야 될까요? 그러면 청소 직원은 몇 명 고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월 매출 7,500이면 청소 직원은 무조건 3명 고용해야 되겠죠? 3명 고용하시고 2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청소 직원 무조건 3명 고용하시고 카운터 직원은 2명 고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소유자께서 2명 고용하시면 되는데 소유자께서 개인에 대한 사업이 바빠서 병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을 자주 갈 수가 없다. 그러면 플러스 1명에 대한 더 여지는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명, 청소직원 3명 해서 이렇게 5명 고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청소직원 고용에 대해서 호텔 황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 검색창에 모텔 직원은 몇 명을 고용해야 될까요? 몇 명을 고용해야 할까요? 유튜브 검색창에요. 모텔 직원은 몇 명을 고용해야 할까요? 라고 검색하시면 한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호텔 황제가 말이죠. 제가 한 번씩 봐도 좀 보기 싫은 화면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진을 본다든지 옛날의 동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좀 쑥스럽죠. 네, 그렇지만 호텔 황제가 예전에 호텔을 운영했던 경험, 또 청소 직원으로서, 카운터 직원으로서, 또 지배인으로서 생활했던 경험, 또 호텔 모텔을 현재 중개하고 있는 경험, 모든 것을 복합해서요 아주 그 컨텐츠에다가 열정을 많이 쏟아부어서 여러분께 제공한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 보시면은요 호텔 황제가 좀 촌스럽게는 나오는데 아주 열정과 정직과 성실을 가지고 여러분께 굉장히 팁을 좀 많이 드렸었고요. 이때 당시에도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직원을 몇 명 고용해야 되는지, 인건비가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창업하시기 전에 호텔 황제에게 굉장히 문의 전화가 많이 왔었던 그런 컨텐츠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이러한 강의 내용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청취해 주시고요. 이 내용을 청취해 주시면 호텔 황제가 이렇게 직원을 바로 그 자리에서 유추해 내시는 게 타당하구나,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쉽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경기도 구리에 입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모텔 매매 물건 현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